매도의 기술은요 없어요. 상투를 잡는 분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남들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최고의 수익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팔 시간을 놓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의 저자이지만 이제는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의 저자이기도 한 부동산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불용 신영강입니다. 갈아타기의 시점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형화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요가 분명히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시점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잠시 위축되는 시간이 분명히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승장에는 처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약간 심리적인 위축을 받을 때 그동안 많이 오른 중심지 쪽의 가격이 위축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상급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돈이 없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을 외치고 계시는데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망 자체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도 지금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갈아타기라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A급과 B급지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B급지로 놓고 분명히 이 지역보다 더 선호되는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이 선호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옆으로 꽝대신 닭처럼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통망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A급 지역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B급지로 갈아타는 형식이 좋고요. 물론 내가 사는 것보다 상급지여야 된다는 전제가 붙죠. 그리고 반대로 A급지와 B급지 중에서 A급지가 아닌 내가 지금 막 보고 있는 B급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A급지의 영향을 받아서 B급지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B급지가 갭을 메워서 오히려 A급지가 상대적인 저평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억짜리 아파트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5억짜리가 갑자기 8억이 되면 몇 억만 보태면 중심지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럴 때는 중심지로 들어가는 방식의 약간 그 타이밍 전략을 펼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예상치 않게 가격이 침체기라든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봤던 게 그런 장이 왔었다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고 거주를 한다면 거주의 안정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명목적으로 손실은 보지만 그 이후에 중심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난 몇 년간 봤던 경험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투를 잡는 분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뭐냐면 남들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투를 잡을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또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라고 하는 부분을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피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누군가가 이미 그 지역을 샀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상투를 잡는 거기 때문에 남의 말을 무작정 추종하는 상황이라면 상투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말을 들었다면 그 지역의 최근의 움직임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기반에 깔려 있는 게 청약 경쟁률 이런 게 여전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수요가 많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투를 잡더라도 더 올라갈 소지는 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도의 기술은요 명확하게 말하면 없어요. 근데 매도의 기술을 요구하시는 사람들의 심리를 봐야 돼요. 결국 매도의 기술을 원하는 게 딱 그 이유가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팔 때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거든요. 어느 시점이 상투인지 어느 시점이 최고점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아무도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고의 수익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팔 시간을 놓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가격이 주변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왠지 분위기가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제 그냥 감정상으로. 그래서 1,000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그럼 팔겠다고. 근데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결국 그 이후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7, 8개월 있다가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2008년도 얘기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실제로 있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그 가격에 팔았더라면 나는 현금을 주고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다가올 무언가의 새로운 기회 때 새롭게 뭔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놓친 거였구나. 그러면 그 집 자체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최고로 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적정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한 20, 30% 정도만 먹으면 원래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먹는 거니까 그 정도라면 난 만족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좀 속이 쓰리더라도 더 오르더라도 잊어버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 새로 닥치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 하나를 팔면서 느꼈던 경험과 새로운 것을 보면서 플러스 알파 되는 새로운 경험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경험이 합쳐지게 되면 다음번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예리한 판단이 나와요. 그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매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언제 팔아야 좋게 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나의 수많은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매도의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상 상투든 뭐든 그 꼭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고,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생각보다 적정 수준에 판다라고 하는 그 자기 감정 조절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갭벌리기, 갭매우기 현상이 심리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는 어느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상황을 잘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속담 중에 꿩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꿩 대신한 닭 표현이 정확하게 갯벌리기, 갯매우기의 그 표현과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꿩을 좋아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물건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그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닭을 쳐다보게 되고요. 이 과정이 점점 그 단계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닭을 보다가 닭도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병아리로 가고, 또 병아리로 가다가 계란으로 가고, 계란도 안 되면 메추리알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는 과정이 그동안 몇 년간 계속 보니까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나 신축에 살고 싶잖아요. 신축을 갖다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분명히 대안을 찾아서 수익을 찾아야 된다는 그 열망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약간 체계화시킨 게 갯벌리기, 갯매우기인 거고요. A급 아파트를 사려고 했지만 A급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만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항상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B급이 해당되는 물건이다. 그리고 그 단계는 점점 아래 단계로 확산돼 간다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